마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 산업적 근대화와 맥을 같이 하는 도시. 과거 가장 화려하고 삶의 불꽃을 간직한 도시.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쇠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도시. 마산. 악취나던 콜라빛 바다, 바다에 비친 공장들, 공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마산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도시입니다. 그때의 마산과 어울리는 한자가 있습니다. 물과 혀가 결합된 이 한자처럼 바다와 대화로 가득 찼던 마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이란 큰 흐름 속에서 마산은 점차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는 산업화의 도시 마산. 마산은 끝내 사라질까요? 소설가는 글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고향 마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룬 소설가에게 물었습니다. 마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소설 쓰는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쓴 작품은 마산을 배경으로 하는 마산이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작품 발표 이후로 더 자주 마산을 방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셨잖아요. 동인 문학상이라는 큰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그 작품이 마산이란 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마산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쓸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수상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마산의 마음의 빛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있는 이곳이 사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등장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마산 창동에 있는 해걸음이라는 바인데, 소설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월영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간을 주요 무대로 설정을 한 이유는 70년대, 90년대, 2020년대 그 세 시대가 교차하는데, 그 세 시대의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어쨌든 접점이 있어야 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공간이 필요했을 때 이 해걸음이 가장 알맞은 장소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산에 읽어보면 마산은 굉장히 실제로 생존을 많은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그 도성도 그런 등장인물들이, 주요 시대별 등장인물들이 어디를 주요 활동들을 삼을까 생각을 해보면, 70년대는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나 섬유기업이어야 했고, 90년대는 대학교 앞이나 참 그 당시에도 유행했던 바들이 있으니까 그런 술집 같은 공간, 2020년대는 뭔가 분위기가 바뀐 도섬, 과거의 유원지였지만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해양공원이죠. 그 인물에 맞게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갔던 곳은 학교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창동문체학교가 있었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창동도 자주 갔었고, 더 어릴 때는 소풍 같은 걸로 도섬을 진짜 많이 방문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소설 마산에서 배경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달에 한 번씩 신경을 하시는 40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마산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자주 방문했던 곳은 해안도로. 이제 해안도로 산책하면서 마산이 과거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꼈고, 거기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20-30년 전이죠. 바다가 너무 더러워서 악취도 나고 그랬었는데, 40살에 내려왔을 때 제가 마주한 마산 앞바다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달라진 점은, 과거의 마산 앞바다가 더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40살에 내려왔을 때 마산 앞바다는 활력은 좀 느껴지지 않는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앞바다를 보시면 좀 맑은 바다라서 그런 마음을 자주 찾게 되면서도 제 기억 속 밤바다가 불빛으로 반짝반짝거렸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사 수출자의 지역 그리고 어시장도 그랬었고, 그때의 불빛은 이제 없는 거죠. 그때 활력이 넘치던 도시의 불빛은 단순히 과거가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했다는 거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는 좀 그런 활력이 사라진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70년대에는 있고 20년도에는 또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마사님? 사람이 많았다가 사람이 많이 없어진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건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저는 산업 구조의 변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0년대에는 이제 섬유기업 중심의 한국 사회 전체도, 그때 제일 앞에 있던 도시가 마산이었고 그 대표적 기업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없는 것도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꼭 제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마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 산업적 근대화와 맥을 같이 하는 도시, 그리고 현재 지방이 쇠퇴해가는 게 어떤 시대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과거 가장 화려하고 삶의 불꽃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쇠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 마산이 좀 나쁜 의미지만 좀 적당하다, 마산을 선택해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도 잠깐 썼고, 그 다음에 작가의 말에도 썼는데, 삶의 불꽃을 간직한 도시가 마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나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고, 시끄러운 도시였고, 사람 사는 공간 같은 도시였다. 그게 마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런 도시가 사실은 한국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장 활발하면서 동시에 뭐 어시장처럼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가는 도시의 면모도 마산은 가지고 있어서 또 특이한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친 면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 어릴 때 조근조근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크게 이야기하고, 좋게 말하면 강단인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엄청 강한 사람들,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것들이 가장 좀 눈에 띄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런 곳에 가면 아직은 느낄 수 있을 거다 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어시장인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근데 활력은 도는 것 같고, 어시장 주변을 걸을 때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예감이냐면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시끌벅적함 속에서. 어두운 것도 모두 드러내는 것도 또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소설을 읽고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마산을 어둡게만 그린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마산에서 어떤 자기 삶을 열심히 가꾸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마산에서 좀 어두운 부분이 부각된 게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두운 부분을 그리는 이유는 어두워져라 하는 저주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갈망이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어떤 희망이 소설에서 어두운 부분도 강조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면 그 어두운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름의
바람이 담긴 것이다. 네. 그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마산이라는 도시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외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려있는 도시, 개방적인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마산을 성장시킨 가장 큰 밑거름인데,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처럼 타자에 열려있는 도시, 더 개방적인 도시, 더 우호적인 도시, 그런 도시가 되면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마산을 읽다 보면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등장도 굉장히 많이 네네. 나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에 또 있기도 제가 하고. 그 의도하고 쓰는 건 아닌데, 외국인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것 없이 예를 들면 그리고 지방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좀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한테 낯선 존재들, 그런 존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이다.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변화한 마산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작가님께서는 마산에서 살아오셨던 시간이 근래에는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 머릿속에 마산 앞바다 항상 밤이거나 이미지로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즘 마산을 떠올리면 햇빛이 파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좋은 예감,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밝은 이미지의 마산이 저한테는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암울하지 않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마산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마산 앞바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과거로 돌아가고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맑아진 마산 앞바다 유지를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도시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설 마지막 장면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산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동미가 브라질에서 사위와 손녀와 그리고 딸과 함께 다시 돌아오고 그 배경이 이제 만날 고개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마산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동시에 또 마산을 몰랐던 그 동미의 브라질 사이처럼 마산과 전혀 연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새롭게 방문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그려본 미래였던 것 같습니다. 마산이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까지 뭔가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게끔,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20대든 30대 청년들을 붙잡는 방법은 그냥 흔히 얘기하면 일자리겠죠.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럼 뭐부터 할 수 있느냐. 문화부터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죠. 그 문화라는 거는 개방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관용적인 문화가 그 도시에 자리 잡는 것도 지역 청년들이 그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했던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이나 말이나 음식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다른 문화적 배경 하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열려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낯설고 그리고 이질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는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신 이렇게 접촉면이 늘어나면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곁에 두는 건 포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접촉면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게 항상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산 사람들 혹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면이 그 사람들에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들 역시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 간 단절, 세대 간 격차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잘 들지 않는 그런 세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 중에 하나는 한국의 20대는 어느 시절이든 간단한 삶을 살지 않았다. 다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안고 꾸려 나아갔다. 그리고 특히 70년대는 억압적인 노동구조, 그리고 90년대 후반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 그리고 2020년대는 코로나, 그리고 동시에 지방 청년들의 박탈감, 불평등 이런 건 점점 너무 컸다. 이런 단절을 줄이는 한 가지의 방법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다 보면 말이 통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죠. 고통이라는 게 가진 긍정적 측면 중에 하나는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각각의 세대가 가진 고통들을 이해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단절적인 부분도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희망사항인데 어느 하나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문제라거나 대립이 있다고 해서 문제라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대립은 있을 거고 갈등은 있을 거니까 그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끔 하는지가 중요하지 완전히 말소시키듯이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가 소설에서 항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인은, 사회는 어떠한 식으로든 다 연결되어 있다. 각자가 서로를 연미하는 관계, 강하게든 약하게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